어린이 환경교육 워크북 연계 동영상. 군냥이와 함께 환경공부.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이 영상은 아이들을 위한 비대면 환경교육 워크북 군냥이와 함께 환경교육의 연계 교육 동영상입니다. 네이버에 군냥이와 함께 환경공부를 검색해보세요. 안녕! 나는 호기심이 많은 고양이 군냥이라고 해. How to! 어떻게 배우면 좋을까? 하나, 이 영상을 보며 워크북도 같이 펼쳐보자. 둘, 내 이야기를 듣다가 빈칸을 채우거나 선 긋기 등 활동을 할 때는 잠시 영상을 멈춰도 돼. 셋, 더하기에 대한 내용을 고민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해보자. 어서와! 내가 사는 고양이 마을에 온 걸 환영해. 나는 여러분과 함께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에 대해 배우고 싶어. 군냥이는 말이야. 나는 어떤 고양이일까? 여기서 잠시 멈춰서 빈칸을 채워봐. 무엇이 다를까? 우리 기후변화에 대해 배우기 전에 기후와 날씨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날씨가 뭐냐면 그날그날의 비, 구름, 기온 등 대기 상태를 말하지. 예를 들어 일기예보에서 오늘의 날씨는 비가 오고 내일의 날씨는 화창해요 처럼 말이야. 이렇게 날씨는 하루하루 달라지는 거야. 사람에 비유하자면 날씨는 사람의 기분 같아. 기분은 매일매일 변하잖아? 기후는 뭐냐면 오랜 시간 동안 날씨의 평균적인 상태를 말해. 예를 들어 어떤 곳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하고 어떤 곳은 항상 더운 기후를 가지고 있어. 기후는 수십 년, 수백 년 동안의 날씨 패턴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기후는 사람의 성격 같아. 성격은 개인이 오랜 시간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로 잘 변하지 않잖아? 잘 변하지 않던 기후가 갑자기 변하면 사람들은 적응하기 어려울 거야. 이렇게 기후랑 날씨의 차이를 알면 기후변화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어. 영상을 잠깐 멈추고 생각 더하기와 이야기 더하기에 대해 같이 생각해볼까? 활동하기. 배운 내용을 같이 확인해보자. 자, 첫 번째 문장이야. 오늘은 비가 와서 우산을 썼어. 이건 날씨일까, 기후일까? 정답은 날씨야. 매일매일 변하는 하늘의 상태니까. 다음 문장이야.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해. 이건 날씨일까, 기후일까? 정답은 기후야. 오랜 시간 동안의 날씨 패턴을 말하는 거니까. 세 번째 문장. 사막은 항상 건조해. 이건 날씨일까, 기후일까? 정답은 기후야. 사막의 오랜 시간 동안 건조한 상태를 말하는 거니까. 네 번째 문장. 오늘 아침 기온이 영하 5도였어. 이건 날씨일까, 기후일까? 정답은 날씨야. 그날의 기온 상태를 말하는 거니까. 마지막 문장이야. 어제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었어. 이건 날씨일까, 기후일까? 정답은 날씨야. 어제의 바람의 세기 상태를 말하는 거니까. 군냥이의 날씨 기록장. 동영상을 잠깐 멈추고 나 군냥이의 날씨 기록장을 대신 완성해볼래?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고? 나는 매일 아침 산책을 하면서 날씨를 관찰하고 기록해. 그런데 요즘 뭔가 이상해. 여름이 점점 길어지고 강은 점점 말라가고 있어. 그리고 어떤 날은 비가 엄청나게 내려. 마을에 이상한 일이 많이 생겨서 마을의 현명한 겨울 선생님한테 찾아갔어.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기후가 변하는 것은 지구온난화 때문이야. 지구온난화란? 지구온난화는 지구의 평균 기온이 점점 올라가는 현상이야. 우리 활동으로 많은 양의 온실가스가 발생하고 있어. 이 온실가스가 지구를 둘러싸면서 태양으로부터 온 열이 밖으로 나가지 못해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거야. 우리가 사용하는 자동차와 공장에서 온실가스가 발생하구나. 그렇지. 군냥, 또한 나무를 많이 베면 문제가 돼. 나무는 온실가스를 흡수하거든. 그리고 전기를 사용해도 온실가스가 발생해. 사용하지 않은 전기는 끄고 절약하는 것이 좋겠지. 마지막으로 쓰레기를 처리할 때도 온실가스가 발생해. 그러니 꼭 필요한 물건만 구매하고 물건은 오랫동안 아껴서 사용해야 한단다.
우리가 하는 많은 행동들이 지구온난화를 일으키고 있었구나.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면 지구를 지킬 수 있을지 고민해봐야겠어. 생각 더하기와 이야기 더하기에 대해 같이 생각해볼까? 활동하기, 미로 탈출하기. 친구들에게 지구온난화에 대해 알려야겠어. 나와 함께 미로를 탈출해서 친구들에게 가자. 모두 모여! 기후 위기야! 친구들, 모두 모여봐. 지구가 뜨거워지면서 곳곳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구의 온도가 올라갈 뿐만 아니라 바다도 뜨거워지고 있어. 지구의 열의 대부분을 바다가 흡수하면서 바다의 온도도 올라가는 거지. 바다가 뜨거워지면 태풍이 자주 발생할 뿐만 아니라 힘도 강력해져. 그럼 우리 바다 친구들도 위험해지는 거야? 맞아. 바다가 뜨거워지면 알록달록 산호초도 하얗게 변하게 돼. 물고기 친구들의 몸을 숨기며 살 곳이 없어지게 될 거야. 숨을 곳이 없어졌어. 몸이 뜨거워? 생각 더하기와 이야기 더하기에 대해 같이 생각해볼까? 활동하기.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해. 기후가 급격하게 변하면 우리 고양이들은 적응하기 힘들고 당황스러울 거야. 어떤 곳은 비가 오지 않고 또 어떤 곳은 비가 짧은 시간에 엄청 많이 오겠지? 그리고 강력한 태풍들이 자주 발생한대. 그러면 태풍 때문에 나무가 쓰러지고 우리가 심은 채소와 과일도 망가질 거야. 또 뜨거운 날씨도 예전보다 길어지겠지. 폭염이 계속되면 나가서 놀기도 힘들고 음식도 금방 상할 거야.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면 이런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할 텐데 어쩌지? 생각 더하기와 이야기 더하기에 대해 같이 생각해볼까? 알맞은 그림과 연결하기. 아래는 기후변화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야. 단어와 어울리는 설명을 찾아 선을 그어볼까? 보통 난민은 종교, 전쟁 등의 이유로 나라를 잃고 떠도는 사람을 말해. 요즘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때문에 살던 곳, 나라를 잃고 떠도는 사람이 발생하고 있대. 더운 날씨가 계속되면 더위 때문에 힘들어지고 모기와 같이 감염병을 옮길 수 있는 벌레들이 오래 활동할 거야. 또 음식이 쉽게 상할 수 있어 병원을 찾는 고양이들이 많아져. 우리의 식탁에도 많은 변화가 생길 거야. 기후가 변하면서 예전에 기를 수 있던 채소, 과일을 키울 수 없게 될 거야. 또한 비가 너무 적게 오면 작물은 말라 죽고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썩을 수 있어. 활동하기. 다른 그림 찾기. 두 그림을 비교하여 다른 곳을 찾아 아래 그림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보자. 같이 찾아볼까? 생각 더하기에 대해 같이 생각해볼까? 아마 아래 그림 속 마을은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가 있나봐. 모두 다 같이 탄소 중립.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면 우리 고양이 마을에 힘든 일들이 생길 수 있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해. 작은 행동이라도 모이면 큰 힘이 될 수 있거든. 어떻게 하면 지구온난화를 늦출 수 있을까? 바로 탄소 중립이야. 탄소 배출량에서 탄소 흡수량을 빼면 0이 되는 것. 탄소 중립이란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탄소를 흡수하는 행동을 통해 실질적인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해. 그래서 탄소 중립 또는 넷제로라고도 말하지.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로 선언했어. 우리 고양이 마을도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 위해 마을 곳곳에 나무를 심고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지. 생각 더하기와 이야기 더하기에 대해 같이 생각해볼까? 활동하기. 여기 글자 속에 탄소 중립과 관련된 단어들이 4개 숨어 있어. 그럼 같이 찾아볼까?
내가 먼저 하나 찾았어. 온실가스 여기 있어. 잘했어. 온실가스는 지구를 뜨겁게 만들어. 이산화탄소, 메탄 등이 있지. 나도 찾았어. 넷째로 여기 있어. 좋아. 탄소 중립은 넷제로라고도 부르지. 여기 또 있어. 2050 찾았어. 멋져. 2050년까지 많은 나라들이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약속했어. 우리 고양이 마을이 있는 대한민국도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위해 노력해야 해. 마지막 단어도 찾았어. 재생에너지 여기야. 완벽해. 재생에너지는 태양, 바람, 물 등 자연에서 얻은 에너지로 탄소를 적게 배출하고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말해. 재생에너지로는 태양광, 풍력, 수력이 있어.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숨겨진 단어들을 모두 찾았어. 이제 탄소 중립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지? 탄소 중립 실천 방법 첫 번째, 채식. 마을 친구들은 내 설명을 듣고 개인이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을 떠올렸어. 고양이 마을의 유일한 강아지 호두가 말했어. 참고로 호두는 고양이 마을 유일한 강아지로 꽃집을 운영하고 있어. 호두가 어떻게 고양이 마을로 오게 되었는지 아무도 몰라. 먹는 음식으로도 탄소를 줄일 수 있어. 바로 채식을 하면 돼. 채식은 왜 친환경일까? 첫 번째, 가축을 키우려면 많은 땅이 필요해서 나무를 베거나 태워. 두 번째, 가축의 트림과 방귀에서 메탄이라는 온실가스가 나와. 세 번째, 소를 키우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물과 곡식이 필요하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저탄소 식사를 실천할 수 있을까? 저탄소 식사 실천 방법. 첫째, 일회용품 그릇과 컵을 사용하지 않고 여러 번 사용 가능한 그릇, 컵 사용하기. 둘째, 운송거리가 짧아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지역 농산물 로컬푸드 먹기. 셋째, 하루 한 끼 또는 일주일 중 하루는 채식하여 고기 양을 줄이기. 넷째, 음식은 먹을 만큼만 만들어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활동하기.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우리 모두 함께 저탄소 식사를 실천해보자. 저탄소 식사를 위한 재료를 골라볼까? 친구들이 선택한 재료로 어떤 채식 요리를 할 수 있을까? 요리사가 되어 식판을 완성해보자. 생각 더하기와 이야기 더하기에 대해 같이 생각해볼까? 탄소 중립 실천 방법 두 번째, 에너지 전략. 모두에게 친절한 뽀미가 손을 들고 말했어. 폼은 어디선가 누군가의 무슨 일이 생기면 등장해서 이를 해결해줘. 자격증이 셀 수 없을 만큼 많고 물건을 고치는 도구들을 항상 들고 다녀. 일상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는 대부분 화석연료에서 나와. 화석연료를 태울 때 온실가스를 배출해서 지구온난화가 일어나지. 그렇다면 전기에너지를 절약하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겠지? 친구들은 뽀미의 말을 듣고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에 대해 궁금해졌어. 뽀미는 친구들에게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기 시작했지. 낮에는 햇빛이 잘 들어오니까 커튼을 열어두면 전등을 켜지 않아도 충분히 밝아. 냉장고 문을 오래 열어두면 안 돼. 에너지가 낭비되니까. 세탁기와 식기세척기는 가득 찼을 때 사용하는 게 좋아. 이렇게 하면 물과 전기를 아낄 수 있어. 에어컨을 너무 오래 켜두면 에너지가 많이 소모돼. 대신 선풍기나 부채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불필요하게 켜져 있는 전등은 끄고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자. 생각 더하기와 이야기 더하기에 대해 같이 생각해볼까? 탄소 중립 실천 방법 세 번째, 녹색 소비. 평소 부끄러움이 많은 껴리가 갑자기 손을 들고 말을 시작했어. 저기, 껴리는 평소에 말이 없어서 모두 깜짝 놀랐지. 그리고 모두 집중했어. 우리는 항상 소비를 하잖아. 물건을 구매하고 사용하고 버리는 것을 모두 소비라고 하는데 소비에서 환경을 생각하면 좋겠어. 반복되는 소비에서 환경을 생각하는 녹색 소비를 실천하면 되겠구나. 맞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야기해 볼게. 우리는 녹색 소비자. 필요한 물건만 구매해요. 껴라, 이 물건이 정말 필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맞아. 필요한 것만 사야지 쓰레기를 줄일 수 있어. 물건은 오래 사용하고 필요 없는 물건은 나눠. 껴리는 집 청소를 하다가 몸에 맞지 않은 옷을 발견했어. 이 옷은 내게 필요 없으니 필요한 친구들에게 줘야지. 환경을 생각한 녹색 제품을 구매해. 껴라. 녹색 제품에 환경 마크가 있어. 이왕 물건을 구매해야 한다면 이 물건으로 사자. 맞아. 환경을 생각하는 제품을 사는 게 중요해. 생각 더하기와 이야기 더하기에 대해 같이 생각해 볼까? 활동하기. 녹색 소비자가 된다면 우리의 하루는 어떤 모습일까? 탄소 중립 실천 방법 네 번째, 분리배출. 다 사용한 물건을 잘 버리는 것도 중요하단다. 점수님, 요즘 마을 곳곳에 쓰레기가 많아졌어요. 쓰레기는 잘 썩지 않아요. 올바르게 분리배출하지 않아 재활용이 되지 못한 쓰레기가 쌓여 있어. 저기, 어떻게 분리배출해야 재활용을 할 수 있나요? 좋은 질문이야, 뽐. 재활용을 위해서는 몇 가지 규칙을 지켜야 해. 내가 시범을 보여줄게. 첫 번째, 비운다. 용기에 담긴 내용물은 깨끗이 비워야 해. 두 번째, 헹군다. 음식물 찌꺼기와 같이 이물질이 묻은 용기는 물로 깨끗이 헹궈서 버려야 해. 세 번째, 분리한다. 서로 다른 재질은 분리해서 버려야 해. 투명 페트병에 있는 비닐 라벨은 분리해서 버려야겠지. 마지막으로, 섞지 않는다. 투명 생수병은 투명 플라스틱에, 우유팩은 종이팩에 분리해서 버리는 것처럼 다른 재질과 섞이지 않도록 배출해야 해. 어디에 버릴지 모르겠다면 제품에 있는 이 마크를 보고 버리도록 해요. 생각 더하기와 이야기 더하기에 대해 같이 생각해 볼까? 활동하기. 자, 이제 분리배출 방법을 알았으니 함께 올바르게 분리배출해 볼까? 분리배출할 때 서로 다른 재질은 제거해야 해. 아래 각 물건에서 제거해야 하는 부분을 동그라미 표시를 해보자. 물티슈는 플라스틱 뚜껑, 페트병은 비닐, 택배 상자는 테이프와 송장 스티커, 노트는 스프링, 요거트는 뚜껑을 따로 분리해야 해. 잘했어. 다른 재질은 요렇게 분리해야 해. 두 개의 문장 중 올바른 분리배출 행동을 선택해 글을 완성해줘. 첫 번째 질문이야. 용기 안에 담겨 있는 내용물은 깨끗이 비운다, 비우지 않는다. 비운다. 내용물을 깨끗이 비워야 해요. 정답이야. 두 번째 질문. 이물질은 닦거나 물로 헹구지 않는다, 헹군다. 헹군다. 깨끗이 헹궈야 재활용이 될 수 있어. 맞아. 세 번째 질문. 서로 다른 재질은 분리한다, 분리하지 않는다. 분리한다. 정답이야. 마지막 질문. 재활용은 종류별로 구분해서 따로 버린다, 구분하지 않고 같이 버린다. 구분해서 따로 버린다. 재질에 맞게 분리해서 버려야 해. 모두 정답이야. 쓰레기가 다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 고양이 마을의 회의가 끝난 후 각자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이야기했어. 나는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거나 자전거를 타고, 먼 거리는 대중교통을 이용할래. 나는 에너지를 절약할 거야. 전기를 아껴 쓰고 불필요한 전기는 꺼놓을게. 나는 나무를 심을 거야. 나무가 많아지면 공기도 더 깨끗해질 거야. 나는 소비를 할 때 환경을 생각하며 필요한 물건만 살 거야. 앞으로도 우리 마을을 깨끗하고 푸르게 유지하기 위해 계속 노력합시다. 시간이 지나면서 고양이 마을은 점점 더 깨끗하고 푸르게 변했어. 친구들도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함께하자.